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버넥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로스가 아침 일찍부터 결과를 공시를 했더라고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회사입니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다른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후보물질 도출에 그치는 반면에 파로스는 도출한 후보물질을 직접 개발에까지 나선다는 점이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공모가는 AI 신약 발굴 테마의 대표 종목인 신테카 바이오와 대비해서 밴드 하단으로도 시가총액이 파로스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나마 6개월 판매 청구권이 붙어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고요. 사실 제약바이오 공모주들은요,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장 당일에 한해서는 연속으로 계속 수익을 줬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들여다볼 필요는 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수익을 내는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공모가가 화끈하게 할인이 이루어지거나 수요 예측 결과가 적당하게 좋게 잘 나오거나.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크게 할인이 된다고 해도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낮추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차라리 수요 예측이 잘 나와야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 303.31대 1, 95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의 신약 개발 회사들과 비교해서 볼 때 경쟁률이나 참여 건수를 낮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면 낮아 보이지만 신약 개발 회사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요 비교군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참여도가 좀 높았던 편에 속한다라는 건데요. 그냥 요즘에 이 핫한 공모주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였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는 14,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인 18,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34.45% 정도였고요.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은 56.17%로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하단 미만보다는 딱 하단에 실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청 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인 14,000원에 확정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하단에 확정되는 거. 그리고 확약 비율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건수 기준으로 0.84%, 수량 기준으로 1.32%를 기록합니다. 이 제약 바이오 상장일에 한해서는 플러스를 기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흘러내리고 정신 못 차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뭐 확약을 걸면서까지 불확실성에 베팅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짚어보시죠. 공모가를 14,000원에 확정을 하면서 공모 금액은 약 196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약 1,809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환불까지는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모집 100%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3.80%,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22.96%가 존재하고요. 금액으로 다 계산을 하면 약 61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무겁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회사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를 보시면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에 비춰봤을 때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들고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공모가 14,000원보다는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시면 2021년에 실시한 유상증자를 제외하고는 발행가액이 공모가 14,000원보다 한참 낮거든요. 지금 2021년에 발행한 14,000원의 물량들은요.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해서 투자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1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일 겁니다. 그렇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들의 투자 단가는 그보다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 이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장 후에 1개월 뒤에 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33%를 넘어가기 때문에 길게 볼 종목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약바이오의 상장일 한정 불패신화가 이어지는 중이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GI 이노베이션처럼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도 추가적으로 할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오히려 높아서 매도 가능성이 확 낮아지고 또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오히려 프리 IPO 때 책정됐던 밸류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정말 공모가가 저렴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거나 S바이오메딕스처럼 비교적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서 유통 물량도 가벼운 경우. 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워낙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조건들이 생겼을 때 상장일에 잠깐이나마 수익 구간을 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지 파로스 이 친구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공모가는 하단 대비해서 추가 할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라서 매도 가능성이 여전히 높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611억 원 정도라 가볍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프리-IPO 밸류보다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만족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 같으면 패스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 수요 예측이 안 좋고 또 알맥과 동시 상장이었던 오픈롤마저도 200% 이상을 기록했었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오픈롤은 보시면 가벼웠죠.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이고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대 요인으로는 그나마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상장일 한정 불패신화를 이어왔다는 거, 그리고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후에는 수요 예측이 부진한 종목도 잘 가줬었다는 거. 물론 파로스는 오픈롤처럼 가볍진 않습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6개월 붙었다는 거. 위험 요인으로는요. 공모가가 딱히 저렴한지 모르겠다는 부분. 여전히 신테카 바이오보다는 시가총액도 높고요. 또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도 여전히 공모가보다 훨씬 낮아서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이 611억 원, 시가총액은 1809억 원, 규모 메리트가 딱히 없다는 부분. 또 AELT랑 동시 상장 일정이에요. AELT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제약바이오는 믿고 거른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패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런 시장에 그냥 버리기는 좀 아쉽다면 환매 청구권을 믿고 손실을 10%로 우선 제한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를 계산했을 때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청약에 참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겹쳐있는 버넥트나 ALT 이런 것들 경쟁률이 높으면 몇 주를 못 받을 텐데 차라리 파로스 아이바이오에서 반전을 좀 꾀해 보겠다. 여기다가 베팅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뭐 제가 말렸다가는 괜히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수치 위주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환매 청구권을 살려서 좀 권리를 잘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권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계좌 몰아받기나 타사 대체 출고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배정받은 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고 계셔야 혹시나 가격이 처참히 빠져버렸을 때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되사가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아무튼 우선 일정이 겹쳐있는 게 너무 많죠. 버넥트, ALT, 유안타 제식, 포스펙까지. 스펙마저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막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나머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 확인을 하신 뒤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35만 주, 균등 물량은 17만 5천 주가 되겠고요. 균등으로 적당히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 투에 50% 등급이면 5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증거금으로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예요.
증거금 35만 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수요 예측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넥트의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